자, 오늘은 유럽 여행, 특히 유럽 허니문들에게 유용한 열차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촬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고속열차도 있고요. 여기도 뭐 새마을호도 있고 무궁화호도 있고 또 티켓도 구간권도 있고 오픈 티켓도 있고 뭐 패스도 있고 뭐 복잡한데 일단은 허니문들이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배낭여행하는 분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식의 뭐 긴 기간 패스 이런 거 말고 스위스에 유용한 어떤 뭐 오픈 티켓이나 패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떼제베나 유로스타나 그런 이제 나라와 나라를 이동하는 고속열차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보는 영상을 오늘 한번 촬영을 해 볼 텐데요. 바로 본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일단 뭐 파리나 스위스나 또 이탈리아 내에서도 이제 고속열차 탑승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그거는 뭐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뭐 티켓을 이렇게 다 드리면은 이제 한국과 마찬가지로 뭐 플랫폼에 적어도 한 2-30분 전에 이제 역에 가셔가지고 플랫폼을 확인하고 당연히 편명, 도착지, 그다음에 플랫폼 번호를 확인하고 이제 코치 넘버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자료를 띄워드릴 텐데 그래서 이제 객실 칸이죠. 우리 객실 칸을 확인을 하고 좌석 번호도 다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탑승을 하시면 되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 이번 편에서 다른 내용은 아니지만 뭐 이제 짐 싣는다고 이렇게 하거나 기차 안에서 짐 정리하는데 누군가가 도와줄까 이러면은 100% 도둑놈입니다. 그래서 절대 유럽에서는 대가 없는 서비스는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수화물 칸에 이렇게 놔두시더라도 간단하게 줄과 같이 이렇게 달려 있는 자물쇠 같은 경우도 뭐 없어도 되는데 그래도 이제 중간중간 경유지에 문 열리고 할 때 사람들 내리고 타고 할 때 그 자리에 가서 내 짐을 조금 이제 뭐 한 5분 상관이니까 좀 지키고 있는다든지 그게 번거로우면 자물쇠 하나 정도 이렇게 해두시고요. 그래서 수화물 안에는 여권이라든지 중요한 기중품은 무조건 빼시고 핸드캐리를 해서 내 자리 앞에 두거나 이 또한 이 머리 위에 그 칸에 두고 분실하는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꽁꽁 좀 잘 싸매가지고 물론 이제 고속열차를 탄다는 얘기는 최소 2시간 반에서 많게는 4시간 정도 이동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뭐 계속 백팩을 껴안고 있을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 잘 소지품 관리를 잘 해주시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렇게 구간권 같은 경우는 KTX와 다르지 않다. 하지만 이제 런던에서 파리 가는 혹은 그런 유로스타나 이런 국제선 장거리 같은 경우는 좀 주의사항이 있죠, 그죠? 그 부분에 우리 미스터 채가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상대적으로 이제 파리 스위스를 넘어가거나 뭐 이제 이태리 스위스를 넘어가거나 뭐 이런 구간은 사실 좀 그런 게 없지만 이 런던 파리 구간은 좀 조심해 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어쨌든 간에 국제선이고 이게 또 비용도 높은 열차이기 때문에 놓치시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개찰구가 30분 전에 마감이 됩니다. 30분 전에 마감이 되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진검사나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 비행기 탈 때 하는 수속처럼 소지품 검사나 이런 걸 다 하기 때문에 이게 수속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 1시간 반 전에는 이제 기차역에 도착을 하시라고 권해드리거든요. 다른 열차들 같은 경우는 뭐 한 30분 정도 뭐 이 정도면은 뭐 충분하지만 이것만큼은 런던에서 파리 가시거나 파리에서 런던 가실 경우는 꼭 1시간 반 전에 여기 도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국제선이고 장거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놓치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손실이 크잖아요. 그죠? 대체편도 급하게 마련해야 되고 일이 커지기 때문에 뭐 돈도 돈이지만 그래서 조금 서둘러서 그래서 30분 전에 쉽게 얘기하면 이제 문 닫으니까 무조건 1시간 반 전에는 가서 여유 있게 수속을 하고 짐도 좀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니까 검사도 하고 그런 부분이고요. 일단 오늘 영상의 촬영의 목적은 일단 스위스 관련해서 이게 좀 이제 혼돈이 되고 헷갈리는 부분이라서 한번 뭐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오픈 티켓도 있고 뭐 패스도 있고 근데 뭐 허니문들이 그리고 스위스는 또 물가가 너무 이제 비싸니까 사실 이렇게 많이 오랜 기간 또 체류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오픈 티켓이나 패스 정도로 간단하게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죠. 아까 뭐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사실 그렇게 이제 저희가 뭐 일주일 이상 계신 분도 잘 없거든요. 보통 다른 지역을 연계를 하신 분들이 많고 스위스만 가시는 분들이 보통 뭐 길어도 한 열흘 정도. 그렇기 때문에 스위스 패스의 활용도가 사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동하실 때 대부분 이제 오픈 티켓 또는 이제 세이버 데이 패스 이 두 가지를 보통 저희가 많이 일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오픈 티켓 같은 경우는 출발지 목적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출발지 목적지는 정해져 있고
이용도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내가 중간에 경유를 몇 번을 하든 상관이 없고 내가 언제 몇 시에 타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네네. 한 번 가시는 동안 뭐 원하는 시간대에 저희가 이런 시간들은 이제 뭐 검색을 해보시면 다 나오고 아니면 저희가 이제 어플도 안내를 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어플에서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시간대에 뭐 원하는 대로 내 일정을 이제 하루 세팅을 해서 이제 편하게 이용이 가능하신 티켓. 네네. 이게 이제 오픈 티켓이고 그리고 이제 이 원데이 패스 같은 경우는 오픈 티켓이 1회용이라면 얘는 다회용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여러 번 타실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어딜 가셔도 상관없고 그리고 기차뿐만이 아니라 뭐 버스, 유람선 이런 것도 이용이 가능한 굉장히 좀 활용도가 높은 티켓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일정에 따라서 근데 뭐 보통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찌리에 와서 탑 오브 유럽인 융프라우를 이제 가기 위해서 융프라우를 올라가는 기차 타기 위해서 인터라켄을 가고 그 정도만 사실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루나 이틀 더 시간 계신 분들은 인터라켄에서 또 1, 2박을 좀 뭐 한다든지 이동이 횟수가 많지는 않아요. 네. 뭐 허니문 기준으로.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저희가 이제 뭐 구간권이나 오픈 티켓 이렇게 이제 제공을 해드리는 점 그렇게 말씀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네네. 그다음에 그러면 탑승하는 데 있어서는 뭐 그리고 SBB 어플, 네. 그죠? 웬만하면은 손님들이 이제 스위스 가시는 분들은 미리 그 SBB 어플을 다 깔아두면 거기에 이제 인터페이스가 뭐 어렵진 않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찾아보면은 그 시간대마다 기차나 이런 것들이 싹 다 잘 되어 있으니까 내가 이제 여정 전에 어플 열어가지고 시간 확인하시고 탑승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죠. 네. 탑승 절차나 뭐 티켓팅이나 이런 거는 이제 요즘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뭐 어차피 저희가 이제 티켓은 그냥 뭐 다른 거 별도의 티켓 필요 없이 네. 저희가 이제 보내드리는 뭐 이제 요런 이제 패스권이나 네. 아니면은 이제 오픈 티켓 요거 그냥 보여주기만 하면 되고요. 네네네. 탑승은 이제 한국에서 똑같이 하면 되는데 가끔 보면 뭐 이건 스위스뿐만이 아니라 네. 다른 지역도 해당되는데 가끔 이제 헷갈려가지고 연락 주시는 분이 있거든요. 현장에서. 네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어느 목적지까지 가는데 중간에 내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기차는 요 목적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중간에서 내리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서 로마에서 우리는 피렌체 가는 기차를 타는데 네. 이 기차는 피렌체를 거쳐서 베니스까지 가는 기차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베니스가 이제 목적지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 피렌체 가는 기차 타야 되는데 이거 네네. 아니지 않냐? 네네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출발 시간, 기차 번호, 이 플랫폼 이 위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지역마다, 나라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한데, 그리고 요즘은 그래서 이제 QR코드나 요즘은 어플로도 티켓을 많이 가져가는데, 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항상 이렇게 실물 티켓들도 이렇게 미리 또 비상용으로 인쇄를 좀 해가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여행 중에 배터리가 부족할 수도 있고 그죠. 뭐 등등의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고 끝으로 이제 또 이렇게 파업이나 지난 영상에도 좀 다뤘지만 이런 또 기차 이제 파업이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스위스 같은 경우는 또 비수기 때 겨울에는 그 철도 선로공사도 사실 거의 뭐 1년에 한 번씩 정도는 꼭 하고 그죠? 네.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도 로마는 아예 뭐 또 뭐 다 뒤집어 엎는다고 지금 철로를 아예 뭐 거기도 막아두고 공사를 한다든지 네. 혹은 뭐 파업이라든지 이런 상황에 있어서는 좀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좀 좋을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뭐 일단 사실 뭐 저희도 이제 100%라고 약속드리기는 어려워요. 네네네. 왜냐하면 원체 또 천재지변 같은 일들이 생기고 그렇죠. 날씨 같은 경우가 이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대처가 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만 제가 일반적으로는 일단 이제 파업이 예고가 되거나 기차가 운행이 이제 중단이 이제 예고가 오면은 저희가 다 안내를 드려요. 네네네. 뭐 이럴 경우에 이렇게 해서 기차가 좀 운행이 안 될 것 같으니 기차에게 먼저 한번 가셔서 이제 운행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안 된다고 하면은 이제 다음 기차로 티켓을 보여주고 이제 바꾸신다거나 네. 아니면은 이제 환불을 받으시면 제가 다른 편으로 이제 안내를 드린다거나 네. 이런 식의 저희가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사실 이런 뭐 좀 저희가 사실 이런 케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조금 이제 잘 해드리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많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 뭐 연에 한 번 정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뭐 티켓을 새로 끊으셔야 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사실 흔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만 있어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담당이 지금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이유가 어쨌든 왜냐면 문제가 생겼을 때 시차 때문에 그죠. 네, 한국은 이제 새벽이고 맞아요. 뭐 새벽에 우리야 뭐 급하게 연락을 받아도 되지만
우리가 뭐 열차 예약 발권처라든지 뭐 비행기도 마찬가지고 네네. 그런 데들이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는 현지에서 어떻게든 좀 해결을 하는 게 좀 빠르긴 한데 이제 그래도 일부 혹은 케이스에 따라서 이제 먼저 이 파업에 대한 그 노티스가 저희한테 접수가 된다면은 그죠. 저희가 미리 거기에 대해서 고객에게 현지에 계신 고객에게도 빨리 알려드려가지고 네네. 뭐 대체편이 이렇게 된다라든지 혹은 밤 기차인 경우는 뭐 다음날 기차를 뭐 어쩔 수 없이 타야 된다든지 그러면 또 공항 가서 뭐 비행기를 타시던 아니면 뭐 호텔을 잡으셨다가 뭐 다음날 또 기차를 타시던 그러면 이제 나중에 거기에 대한 뭐 환불 처리나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좀 즉각적으로 좀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는 그죠. 그런 어떤 역할. 네네. 왜냐면 이제 뭐 상황이 원체 다양한 상황들이 맞습니다.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유여행도 자유여행이지만 이렇게 이제 전문 여행사를 통하고 네네. 이런 대처가 가능한 그런 여행사를 통해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이동에 대한 오늘 얘기를 했지만 마지막에 했던 내용도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 티켓, 실물 티켓, 그 다음에 기차 안에서도 소지품 주의. 그리고 열차 타기 전에는 항상 시간을 여유 있게 스케줄을 잡는 거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끝으로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시고 마무리할게요. 네. 아까 그 우리 파업했을 때 대처를 이게 사실 제가 100%다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네네. 좀 그럼요. 소극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사실 말씀드리는 것보다 굉장히 좀 잘해드리는 편이긴 합니다. 사실 네네. 올해도 좀 굉장한 예가 아, 있었는데 올해 또 파리에 폭설이 내리는 바람에 네네. 비행기가 안 뜬 거죠. 그죠. 이 비행기가 안 떠가지고 이게 이제 그 비행기만 안 뜬 게 아니라 전체 비행기가 못 뜨니까 그렇죠.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제 공항에서 하루 노숙을 하시고 다음 편으로 바꿔줬는데 다음 날짜로 이것도 이제 뜰지 안 뜰지는 모르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손님께서는 이게 이제 어쨌든간에 이제 그럼 기차를 이용해서 또 가겠다. 네네. 이제 그래서 이제 엄청 힘드신 거죠 사실. 맞아요. 공항에서 하루 밤 꼬딱 계시고 다음 날 아침 기차 그 어쨌든간에 그 저희가 새벽에 다 끊어드렸거든요. 네. 다 끊어드려서 이제 그거 타고 가시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환승도 한 두세 번 해야 되고 날씨가 안 좋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 딜레이가 되고 네. 뭐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간에 하룻밤 꼴딱 새고 기차를 타고 또 하루 종일 가셔야 되니까 중간중간 내리기 제가 알람 맞춰놓고 내리기 20분 전마다 전화드렸거든요. 일어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저희가 사실 뭐 그때 맞춰서 사실 좀 잘 해드린 편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믿고 맡기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네. 이게 새벽에 이렇게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네. 쉽지는 않고 이제 뭐 그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오늘 영상 참고해 주시고 우리는 또 새로운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